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BGF 리테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3만 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네. 약 30% 됩니다. 30%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좀 되셨어요? 그래도 예. 오늘 꽤 올라줬는데 내일도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변동성 큰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조금씩 변동성 적은 종목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네. 몇 달 전 정도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CU라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네. 지금 우리나라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생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마트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소비주의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편의점에서도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살짝 뭐 좀 이탈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30%시고 오랜 기간 동안 좀 가져오셨던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비중을 덜어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가 일부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이 경기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일단 올라오면은 비중을 15% 정도까지는 반 정도는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12만 5천 원대 완벽하게 돌파 나오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14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와서 14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또 빠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4만 원대가 좀 매물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일단은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좀 수익을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이러한 국내 소비주들이 아무래도 좀 경기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관련해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고요.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삼성중공업에 네. 17,800원에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2주쯤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 내리더라고요. 네, 사고 다음 날 떨어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매수가까지 좀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은님께 네, 이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7,800원 매수가신데 사실 약간은 고가권을 좀 잡으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JP모건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일단 2분기 때는 이제 조업 일수가 조금 길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털어내고 좀 고가 수주 위주로의 편성을 해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삼성중공업 개별적으로 좀 있고요. 뭐 FLN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새로운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정들도 한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조선은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고점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지금 나온 지 몇 개월 지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지금 이야기가 많죠. 뭐 유해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협상의 카드에서 항상 LNG, 조선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만약에 실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호조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용기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는 거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는 보지만 확인 후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17,800원에 매수를 해서 매수가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고점이 18,550원이잖아요. 그래서 예. 한 번에 20% 수익을 우리가 고점 이상까지 가져가고 끌고 가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또 만약에 성장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바닥권 종목들이 가다 보면 예상했던 수익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오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해서 10% 정도는 매수가 이후부터 분할로 차근차근 조금 약수익이지만 챙겨 나가시고요. 남은 10% 물량을 가지고 다른 조선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좀 보시면서 천천히 저는 시간을 두고 좀 삼성중공업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0% 대응하시고 남은 10% 물량은 좀 더 우리가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가면은 네. 한 얼마 정도로 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뭐 고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시세가 나올 수 있냐라고 보면 사실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뭐 3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개별적인 우리가 뭐 너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매력도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조선업종은 개별로 움직이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좀 함께 섹터 자체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저는 많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이번에는 좀 상승 탄력이 미국과의 뭐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때 진짜 추가적인 수주가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HD 현대 쪽에서 지금 이제 약간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생산 공장이 좀 원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HD 현대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반 나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 관련해서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분할 매도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리 기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0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4,000원에 30%요. 네, 이거를 언제쯤 얼마쯤 오면 팔아야 되는지 매수 타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쯤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 여자분요. 이지은 선생님하고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지은 대표님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네. 이제 수익권이긴 하지만 요즘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불안하시고 30%나 비중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내일 만약에 장중에 큰 변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 정도는 일단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관련된 협력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 SMR 관련된 사업을 국제과제 참여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8%나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좀 같이 흐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겨두면 좋으니 내일 정도에 15% 절반 정도는 할게요.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을 확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서 좀 같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이탈이 없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지 가격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4,2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그냥 좀 가지고 가시고요. 15% 정도. 그리고 만약에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 얼마쯤 오면 가격이 얼마? 저는 한 5,500원에 팔고 싶거든요. 5,500원이요? 그럼 새로운 가격대 단기적으로. 근데 5,500원 설정을 해두시면 지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만약에 내일 더 밀리면 내일 우리 기술은 같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 부분 생각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으로 잡으시고 사실 다른 원전주보다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건 SMR 기술이랑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사기 때문이라서 지금 SMR에 대한 모멘텀에 새롭게 뭔가 이슈가 터진 건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무리되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 우리 기술도 자리를 찾아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시청자님이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다가 오히려 수익을 반납하면 더 속이 상하실 수 있으니 내일 일단 장 시작되고 어느 정도는 수익을 확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실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200원에 대한 이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5,240원이 7월 1일 고점이잖아요.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거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5,500원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으니 만약에 크게 이탈 없이 다시 추세가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그 고점 부근에선 다시 또 분할을 계속 비중을 나눠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고가에 다 팔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시청자님 수익권이실 때 수익을 지키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서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홀딩스, 무슨 홀딩스더라, 그게? 네, 어떤 홀딩스일까요? 비중은 20%고 51,300원이에요. 여보, 그게 무슨 홀딩스라? 풍산 홀딩스요. 네, 풍산 홀딩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1,300원에 20%입니다. 20%요? 네, 최근에 네네.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네,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내일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리고 언제쯤 팔아야 좋을지. 네, 이 종목 언제쯤 팔아봐야 될지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선생님한테.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지주사라서 매수하신 걸까요?
네. 아,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주사 때문에 매수하신 거면 차라리 네. 이거 그냥 매도하시고 SK나 네. LS 쪽으로 바꾸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SK나요? 네, 왜냐면 SK가 지금 울산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러니까 풍산이라는 기업을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지주사라는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SK나 LS 쪽으로 바꾸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풍산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 지주사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풍산홀딩스는 자회사인 풍산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풍산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 방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풍산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풍산홀딩스도 그에 맞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산이라는 기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상장 이래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왕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네. SK라던가 좀 뭐 LS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사실 뭐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주사, 상법 개정 이거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SK 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 얼마쯤 가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이게 내일 또 올라갈지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도 하고요. 사실 주가 자체가 워낙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법 개정이 결정되고 나면은 법사위 통과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는 좀 매도를 하시고 손실 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지주사에 나는 투자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은 이겁니다. 내가 지주사에 대한 수혜를 받고 싶어서 투자를 하셨다면 오히려 SK나 LS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매도 의견까지 주셨고요. 이 말씀해주신 조언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 본부장님. 네. 7월에 시작부터 시장이 또 올라줬는데 이번 달 안에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줄까요? 많이 가면 3,300? 3,300이요. 네. 더 이상은 조금 4,000까지는 한 번에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3,500은 어떨까요? 여보세요? 보고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래서 예. 네,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너무 리액션이 좋으셔서 제가 무슨 말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 보유하신 종목 제가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이랑 매수가랑 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주 반도체고요. 네. 25,200원에 11%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어버브라든지 YC도 제가 지금 손실도 많고 수량도 많은데 요거는 제가 지금 현금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손실이 큰데도 그냥 조금 손실을 조금이나마 좀 덜 하려고 지금 보유하고 있고 제주 반도체는 그거에 비해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수량이 그나마 조금 좀 덜 하고 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 반도체도 제가 매수한 금액이 25,2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얼만큼 그나마 좀 팔면은 손실이 좀 적게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뭐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비중을 줄여서 좀 뭔가 좀 현금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 종목을 다 파시기보다는 다 나눠서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반도체를 지금 뭐 비중이 11%인데 저기서 한 5% 정도 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버브반도체라던가 기타 종목군들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한 종목을 다 팔게 되면은 그 종목이 팔고 나서 올라갔을 때 그 상실감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좀 욕심을 불러올 수도 있고 좀 약간 뭐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비중을 골고루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저전력 디램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저전력 디램의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모멘텀은 소캠이죠. 소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앞으로 상승할 모멘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걸리는 걸림돌은 바로 관세입니다. 지금 관세가 유예가 아니라 부과가 되게 되면은 반도체 타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제주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저전력 디램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협상이 우리나라 정부와 잘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 축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에 다 팔진 마시고 조금씩 덜어내시고, 제주반도체는 또 워낙 한번 올라갈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서 상승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제주반도체 비중이 적으시면은 제주반도체는 좀 놔두셨다가 다른 데서 비중을 빼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그때 비중 확대하셔서 좀 수익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금액이 너무 좀 뻔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얼마까지 좀 올라야 제가 그나마 좀 손실을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지, 네. 그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25,000원이시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만 원, 19,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좀 원하시는 대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년 넘게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요 금액이 간다 그랬는데, 조금 더 제가 더 들고 가게 되면 제가 매수가 근처 부분이라도 조금 갈 수 있을까요? 25,000원까지 가려면요. 네. 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예상을 하긴 좀 어렵고요. 저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쯤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재는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그냥 조금 약간 희망을 좀 가지고 그때쯤 가지고 있던 비중에서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이번 주엔 아무래도 상법 개정 관련해서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오늘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슈가 나오니 결국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거든요. 혹시 받고 싶으신 종목,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이 뭐일까요? 저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3만 5천 원의 비중은 5%요. 53만 5천 원, 그리고 5%요. 5%요? 네. 이거 뭐를 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추가해서 해도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네, 사실
5% 비중이시니까 저는 비중 확대를 지금 구간에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셨어요, 시청자님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본전 이상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본전 이상에. 그러니까 네. 손절보다는 나는 본전 이상에 좀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비중 확대 5% 비중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많이 있으셨으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 5% 비중이고 포스트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가 시장 예상치에 좀 실적 부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철강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업황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반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 물론 내년까지 5% 비중 확대해서 더 기다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자를지 아닐지 고민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이거를 좀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5%의 비중은 지금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제 저도 일단 뭐 여러 가지 조정이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의 그림 자체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좀 상방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철강에 대한 업황이라던가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리튬 가격도 약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긍정의 시각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이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할 시점이 점점 좀 다가오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5% 비중이시면 지금 비중 확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뭐 업황에 대한 반등이라던가 그리고 추후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좀 유입이 되기 시작도 했으니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지금 매수하시면 빨리 좀 탄력이 나왔을 때 매수가만큼까지는 안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매수가 너무 높으셔서 지금 비중 확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비중 확대 한 5% 정도만 할까요? 네, 5%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저항도 많고 매물도 많은 상황이라서 10%까지는 시청자님이 괜찮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이 했다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디면 굉장히 답답해지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